원장님은 그 활명 팁이랑 맘 저서에서 자율신경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자율신경 균형은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 치유 일상에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암은 그냥 좀 다르게 간단히 표현하면 무의식의 병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하는 반복 패턴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인데, 이런 표현을 매우 멋있고 딱 와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조금 뭔가 과학적이지 않고 이상한 무슨 신흥 종교 집단이 하는 말 같고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이 스스로의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 뜻 그대로. 근데 이 말은 무의식적 신경이란 말하고 100% 같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맥박수, 또 땀을 날 건가 말 건가, 또 혈압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바로바로 안 바뀌시죠. 뭐 예를 들어 저렇게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5번 해야겠다 이러면 다 되는데, 혈압을 지금 쟀더니 175야. 그러니 133. 그럼 바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죠. 이게 조금 잘 뻑뻑하고 뜻대로 생각만큼 안 된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데, 혈압이 그렇게 되면 바로 즉사하잖아요.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 바로 즉사해요. 그렇게 생명과 직결한 것일수록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이란 말은 감지가 안 돼요. 좀 이따 우리 실습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명한 의식, 생각과 그 정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감각, 느낌의 세계, 그걸 가슴이라고 해요. 머리에 선명한 의식, 가슴에 좀 더 모호한 느낌, 그리고 이 아래배에 깜깜한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깜깜한 무의식 안에 아까 습관, 무의식,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만 생명의 본질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생활습관병은 무의식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활습관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의식 신경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신경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끝에서 몸끝까지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증상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요. invisible hand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 속에 이미 무의식적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서면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딱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균형.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을 좀 의학의 번주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자율신경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 그러면 어떻게 해지는 거냐, 무의식적으로 되는 그 자율신경, 뭐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뭐죠? 교감신경은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집중하고 의지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죠. 위험을 감지하고 의지 내고 각오하고. 근데 이 기능도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건데요. 이것만 계속되면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더라. 그럼 이거하고 반드시 균형을 갖춰야 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 역할은 뭔가요? 이완하고 안정하고 깊은 휴식하고 그냥 뭔가 그냥 탁 받아들여 버리고, 수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뭔가 탁 내어 맡기고, 그리고 생각을 고요하게 잠들게 하듯이 생각 쪽에 에너지를 보내지 않는 명상하고, 명상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런 뜻입니다. 상념을 잠들게 한다.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좋아져요. 이 두 가지 규정 중에 현대인들은 주로 교감신경이 좀 많이 너무 과하게 균형을 벗어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암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의 항진,
항진이란 말은 브레이크 없이 막 나가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지나치게 긴장했다가 또 좀 쉬어주면 돌아오고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 균형이 탄성이 있다. 스프링처럼. 그런데 이제 쭉 늘려도 다시 탄성이 안 돌아와 버리는 단계를 소성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암은 그런 상태로 보는 것이 은유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나 버린 걸 다시 탄성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예요. 스프링 이렇게 하다가 쫙 늘어나갖고 다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뭐 바로 정답을 말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생각을 잠깐씩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하는 일이 담금질입니다. 우리가 재료공학 이런 데서 뜨거운 데에다가 차가운 데에다가 두드렸다가 뜨거운 데에다가 차가운 데에다가 물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탄성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체 현실 세계에서 보는 현상인데 이 은유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늘 긴장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늘 이쪽에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 뿌리 깊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 이게 이제 자율신경 균형 훈련법이고요. 그거를 좀 구체화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 1번이 호흡 습관이고요. 2번이 수면 습관이고요. 3번이 음식 습관이고요. 4번이 운동 습관이고요. 5번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습관 관련한 얘기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다시 용어를 다 제 식으로 한번 제 버전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연치유라는 말은 뭐를 자연치유라고 할까요? 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연치유란 뭐를 자연치유라고 할까요? 여보, 우리가 자연치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연치유. 뭐 이걸 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정의도 다르고 방법론들이 공통점도 많지만 약간 다르기도 할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자연치유는 그냥 통일하십시다. 무의식 치유예요. 자연이라는 말도 자유라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스스로 그러한다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해도 안 되면 자연에게 맡기자라는 말은 무의식에 맡기자, 저절로 돌아가는 섭리에 맡기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써도 안 되면 자연에 맡기죠? 그 무의식의 힘이 의식의 힘보다는 최소 9배 힘이 세다는 것이 서양 심리학의 100몇 년의 역사에서 발견한 제1진리입니다. 뭔지 모르게 내 의식으로 잘 안 되는 거, 그게 힘이 훨씬 세요. 왠지 찜찜한 거, 이런 게 훨씬 힘이 세요. 머리로 막 선명한 거 말고. 자연치유란 무의식 치유를 말해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녹즙 먹는 게 자연치유고, 어싱하는 게 자연치유, 물론 그 안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작은 것만을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5가지 습관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제일 쉽잖아요. 입만 벌리고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치유하면 다 뭐 먹는 거가 자연치유라고 생각을 주로 해요. 녹즙 먹고, 채식 위주로 먹고. 그거 중요한 거긴 하나, 그것이 끝은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음식 치유 중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무의식. 유전자의 표현형이 스위치가 바뀌어버린 게 암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유전자 여러분 안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음식 치유에서 제일 쉬운 게 뭐를 먹을까입니다. 제일 쉬워요. 아까 같이 벌리고 이렇게 씹어주면 되니까. 근데 거의 자연치유 한다는 분의 85, 90%가 뭐를 먹을까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좋다는데, 이게 뭐 아사이베리는 무엇의 10배라는데, 아로니아가 어떻다는데, 몇 리터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짜 먹을까요? 맨날 이 얘기.
더 깊이 들어가려면 뭘 안 먹을까요? 뭘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근데 그건 실천에서 한두 번의 실천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 안 먹어도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단순히 음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제일 많은 거, 누가 이런 거 먹고 좋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거를 얼마나 꾸준히 계속 하셨대요가 저는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녹즙을 먹고 좋아졌다는데 나도 녹즙 먹으면 나을까요? 그 녹즙을 그 사람이 몇 년간 꾸준히 계속 했답니까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걸로 빠지고 그냥 그거를 기분 내키면 먹고 이걸로 어떻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더 중요한 것, 더 깊은 걸 놓치는 겁니다. 음식 하나만 갖고도 뭐를 먹을 거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보십시오. 뭐를 안 먹어도 좋은 곳에 있는지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5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음식 습관을 좀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자율성이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음식도 물론 자율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쉬운 건데 온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온몸이 움직일수록 효과는 큽니다. 37조 세포 모두가 동원되는 거니까. 운동. 그 다음에 운동도 아까 습관이 되고 있는가. 뭐 했더니 좋더라고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자연치유하면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진짜 또 다른 버전으로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호흡 습관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입으로 2번 내쉬고 1초 쉬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기능화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요 배꼽이가 어떻게든지 이완이 돼야 돼요. 깊은 이완이 되어야 생명의 가장 근원의 원기를 도와주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깊은 안전함 속에 평온함 속에서 하는 단전 호흡이 제대로 된 호흡인데요. 그 호흡은 여기 긴장이 있는 채로 훈련하면 오히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끔 부작용도 납니다. 여기 이완하는 훈련을 한 이후에 호흡 수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도 책에 뭐 오늘은 그 질문이 없던데 이 앞번 질문 그 호흡법 알려달라. 바로 쉽게 할 수 있게 알려달라. 제가 바로 쉽게 금방 요거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암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한 적어도 100일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제가 장사 속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이완한 후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합니다. 핵심은 거기에 간단히 몇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호흡을 바로 오늘 당장 써먹게 이거는 질문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그게 목표라더라고만 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습관이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호흡까지는 나 혼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어도 인간관계에서 계속 자극을 받고 또 계속 막 답답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게 반복되면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럼 혼자 살아야 되나? 근데 또 그거는 쉽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것이 의미도 있고 또 잘만 하면 더 깊은 성장을 하는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그래야 어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쌓였던 옛날 건강치 않은 습관. 건강치 않은 습관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다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은 걸 말해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습관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습관, 이걸로 옮겨주면 좋을 게 있고요. 자기다운 거여야 돼요.
남이 박수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다운 게 뭐는 걸 아는 것부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될 때 이 5가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는 법입니다. 네, 그거를 노력하는 곳, 그 5가지 과목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암한우는 그 5가지 과목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저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짬남하고 이래갖고는 듣는 암이 매우 기분 나쁠 거예요. 암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암은 내 온 생명을 다 몰입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고 나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저 깊은 무의식의 수준까지 깊은 성장을 합니다.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암 걸리기 전과 완전히 다른 깊은 성장을 하는 삶을 사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암 환우분들한테는 부러운 말이기도 하고 약오른 말이겠지만 암이 나한테는 축복이었어요. 막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떠세요? 아이씨 좋겠다. 막 이런 느낌 다 들고 부럽기도 하고 약오르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게 되면 그 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고 나답게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암치유는. 그러니까 조금 투자 금액을 해가지고 조금 이익을 보는 식인 여러분의 무의식은 양에 안 차신 거예요. 목숨 걸고 큰 판을 따내겠다는 거예요. 저 무의식까지 깊은 성장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여러분의 암 진단을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조금 성장하고 이런 거는 양이 안 차고, 뭐 영화에서 막 손모가지를 걸고 뭐 이렇게 하듯이 나는 목숨을 걸고 깊은 성장을 하고야 말리라. 이게 의식으로는 나 그런 생각 없어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저는 올드 소울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올드 소울이란 말과 영 소울이란 말이 있는데요. 올드 소울을 성숙한 영혼이라고 주로 해석하고요. 영 소울을 어린 영혼이라고 해석해요. 뭐 종교적 신념과 반하면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으셔도 좋아요. 성숙한 영혼의 인생 시나리오는 엄청 큰 시련과 막 이게 막 엄청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10대도 너무 편안하고 20대 때도 편안하고 30대 때도 모든 일이 편안하고 90대 때도 모든 일이 편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분 중에 인류에 위대한 스승이 있던가요? 그런 드라마를 누가 큰 감동을 받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되게 성숙한 영혼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평범한 시나리오가 주로 이제 어린 영혼의 시나리오고. 그래서 절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한테도 뭐 암 하는데 좀 돌봐주고 암 하니까 불쌍하게 봐주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요. 저는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성숙한 영혼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그 시나리오를 통하여 깊은 성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쫄아있고, 막 불쌍하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래,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암을 낳고 나면 나중에 다른 질환에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온전한 치유예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나답게, 딱, 발견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 거니까 그래요. 자동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이 정도로. 네. 네.